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정신병,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다양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데요. 우선은 정신장애를 다룰 경우 의미 없는 말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보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시나 환청이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신병의 상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될 만한 범죄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경우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쳤다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실수를 낳았을 경우에 그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미쳤다라는 표현은 미친 듯이 뭐뭐 하고 싶다, 미치게 뭐뭐 하고 싶다 라며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미래의 환상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현실의 어떤 것을 돌파하기보다 현실을 회피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전에 비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더욱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통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배려, 그리고 더불어 삶에 대한 인식들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라면 이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신장애의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양보만 하거나 눌려 지내거나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우라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자신감이 없고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지속적인 좌절과 절망감으로 인해 정신병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가해자의 입장이 되기보다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린 정상일까요? 보통의 경우 정상인가 정상이 아닌가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환청이나 환시가 있다면 우린 정신병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그러한 병을 부정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망상이나 착각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혹은 그 사람이 주관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로지 그 개인만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아주 짧은 시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체계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잠시나마 인정해주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 또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반응들이 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사고체계도 그들의 마음도 잠시나마 인정해 주는 것도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린 뜨거운 것을 뜨겁다, 차가운 것을 차갑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갓난아기 시절을 벗어나면서부터 세상과 반응하고 표현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갓난아기가 걸어다니고 숟가락을 쥐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돌봐주는 사람들한테 훨씬 친밀감을 보여주고 애교도 부리고 사탕을 하나 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잘 반응하고 표현하고 응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지향하며 울고 웃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 비판 없이 반복적으로 행복하고자 애쓴 행동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춘기가 되어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비판적이 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용감하게 하는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사회의 규범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뜨거운 것을 차다고 하더라도 그저 거기에 따라 차다고 말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뜨거운 것을 뜨겁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갈등과 혼란. 이런 갈등과 혼란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건을 무의식으로 내보내버리고 생활하다가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정상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오히려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너무나 과잉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겉으론 정상일지라도 사실은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양보만 하는 사람, 언제나 어떤 경우에 남을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 무슨 일이거나 자기보다는 어느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편이 온갖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도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 말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아내. 한평생 부인에게 큰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남편.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난 정신병 환자보다 못지않게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겉보다 속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줄줄이 생겨나며 마침내 병에 걸리고 불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진짜 팔자가 사나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